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암 전문의신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로 계시는 USC 교수시면서 계신 안상훈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오렌지 카운티까지 갔다가 이제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LA에서 프랙티스를 하시고 계시지만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신다고요. 네. 네네. 네, USC에 제가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USC에 그 여러 그 새틀라이트 오피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코리아타운에 하나 있고,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오피스를 왔다 갔다 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피스에서도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오피스에서 다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는 항암 치료를 보통 병원에서 입원해서 많이 했었는데 미국은 옛날부터도 아웃페이션트로 외래에서 항암제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거의 뭐 한 95% 이상의 항암제는 대부분 아웃페이션트로 외래에서 오피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검사 그리고 이제 수술하는 암 전문의 선생님과 방사선 이런 분들과 다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암 치료를 할 때 뭐 여러 암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세 분야의 전문의들이 암 치료에 관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수술하는 분이 있으시고 외과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혈액 종양내과, 그러니까 항암제, 호르몬 치료, 면역 치료 등등의 약으로 치료하는 혈액 종양내과 의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그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치료를 하고요. 어떤 암에 따라서는 또 이제 뭐 그냥 일반 방사선과 선생님들도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모든 암을 다 보시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에 딱 떠오르는 가장 흔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히 한국 교포들한테. 예, 여성분들은 당연히 뭐 유방암이 가장 흔하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대장, 직장암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추세가 수그러들고 있고 또 갑상선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있어서는. 남성분들은 대장, 직장암 많으시고 폐암, 그다음에 위암, 그리고 전립선암, 이런 암들이 가장 흔한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굉장히 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 분야에서 보면 아무래도 가장 눈부신 발전을 한 분야가 암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암과 지금 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암 치료가 뭐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야를 통틀어서도 진짜 암만큼 새로운 이런 치료 테크닉, 시술, 기술이라든지 또 이런 약들이 개발되는 분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암들이 결국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좀 늦게 발견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키모테라피, 세포 독성 그 항암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뭐 메스꺼고 토하고 입안 헐고 하는 이제 그런 항암제 이거밖에 없었고 또 사실 항암제도 옵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후에 지금 오늘날은 물론 이제 수술적인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고 이제 진단 기술, 수술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 특히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세포 독성 그 항암제라고 하는 키모테라피가 많았었는데 물론 지금도 사용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면역 치료제, 그러니까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환자분의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향상해서 그 세포들이 암을 잘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면역 치료제, 그리고 암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격하는 표적 치료제 이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최근에 보면은 매달마다 지금 새로 개발돼서 나오는 승인받는 약, 미국 FDA, 미 식약청에서 승인받는 약이 최소한 암에 관련된 것만 따져도 한두 가지 이상은 꼭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승인받았던 약이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적응증,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에 썼던 약이 이제는 폐암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거 다 합하게 되면은 뭐 매달마다 한 7, 8건의 이런 새로운 그 적응증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암 치료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조기암은 무조건 그냥 수술, 좀 진행된 암은 무조건 뭐 어떤 약, 이제 이렇게 했던 기조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암들 같은 경우에도 수술뿐만이 아니라 수술 전후로 이제 이런 요즘에 나온 항암제라든지 면역치료제 이런 것들을 같이 추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양내과 전문의들이 아니면은 이거를 다 이 새로운 지식을 이 킵업하고 팔로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내과에서도 이렇게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이제 면역 쪽으로 되는 치료들을 하는데 면역 치료제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다 각기 다르겠지만 예전에 원래의 항암 치료제들과 비교해서 면역 치료제는 부작용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좀 큰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면역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한 여러 그렇죠. 종류의 그 약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요즘에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해가지고서 옛날에 보면 검문소 있잖아요, 검문. 네. 왜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밤에 이제 경찰이 딱 경찰 예. 문이 딱 세워가지고서 신분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 이런 이제 검문 같은 걸 하는데 이제 암은 이게 굉장히 그 똑똑한 놈이라 가지고 암이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암 주변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실제 보면. 근데 모여 있긴 하는데 암을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공격을 안 하나 봤더니 암세포가 딱 그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검문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못 지나갑니다. 당신 나를 공격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잘 인지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딱 걸어 놓는데 요즘에 나온 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이런 계통의 그 면역 치료제들은 그 브레이크를 말하자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몸 면역 세포들이 암이라는 것, 이게 적이라는 거를 알고 공격하기가 쉽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약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 기존에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류마티성 관절염이나 루푸스나 이제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이미 내 몸의 면역력이 너무 이렇게 왕성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있던 그런 자가 면역성 질환들이 확 나빠질 수가 있고요. 그런 병이 없으신 분들도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하다 보면은 이제 내 몸의 면역력이 너무 향상이 돼가지고서 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폐도 공격할 수 있고 갑상선, 장 뭐 등등 여러 기관들을 공격할 수 있어서 보통 이런 이제 면역 치료제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암제에서 보는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메스커프 토하고 입안 헐고 뭐 이런 부작용은 훨씬 적어요. 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간혹가다 생기는 이런 자가 면역성 부작용, 그 면역 세포들이 내 장기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생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치료하면서 혹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잘 관찰하고 해야 됩니다.